돈봉투가 됐든 뭐 금싸라기를 넣은 금봉투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그거는 정당법 위반의 그 범죄인들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될 일이고, 이제 이것의 정치적인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, 그것은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, 이 밑에 주춧돌부터 흔들려 버리는 일이거든요.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렸다는 것은. 그리고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탄생한 이재명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최고위원들의 지도부, 이것의 정체성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알고 봤더니 송영길 대표 시절에,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 2021년부터 사무부총장을 했던 사람들, 이정근, 서삼석, 민병덕, 그리고 송영길이 계양을 그 바로 밑에가 부평갑인데 부평갑의 이성만, 이런 사람들이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송영길의 오른팔 왼팔 왼다리 오른다리 할 수 있었던 최측근들이, 송영길이 임명했던 부총장들, 송영길 측근인 이성만, 이런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?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다. 그러면 이게 뭐냐? 이건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서 뭐 이낙연도 있고 이재명도 있고 뭐 그다음에 정세균도 있고 뭐 김두관도 있고 이제 8명이 있잖아요. 그중에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뽑느냐에 대해서 당대표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중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면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송영길 사람들이 몽땅 들어가 있는 겁니다. 그래 놓고 결국은 송영길 사람들이 몽땅 들어가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서 치러진 경선 결과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된 겁니다. 그런데 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던 정세균과 김두관이 중도에 사퇴를 합니다. 나는 이제 여기까지, 내가 당선될 확률은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 나는 여기까지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전국 팔도를 돌면서 왜 쭉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를 치러 나가잖아요.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고. 그때까지 정세균도 모아놓은 표가 있고 김두관도 모아놓은 표가 있었어요. 이 표를 유효표로 하느냐 무효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운명이 달라졌던 겁니다. 이 표를 유효표로 하면은 이재명 득표율은 50%가 못 되고, 이 표를 무효표로 하면 이재명 득표율이 50%가 넘어가는 겁니다. 50%가 안 되면 결선 투표를 치러야 되고, 50%가 넘으면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됐던 것인데, 어쨌든 송영길 대표 지도부는 정세균과 김두관에 얻었던 표를 무효 처리를 해줘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재명은 50%를 가까스로 넘어서 정말 거의 깻잎 한 장 차이로 50%를 넘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됐던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해주는 말이, 송영길이 이재명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줬구나.
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따라서 송영길 당대표 체제가 출범했던 2021년 5월 2일에 치러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그 주춧돌부터 정체성이 와해돼 버린 것이라면 지금의 이재명 당 지도부 체제 역시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서울신문 단독 보도인데요.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유는 묻지 마 그러면서 돈을 빌리고 다녔답니다. 근데 여기 기가 막힌 것은요. 이정근이 이제 돈을 막 여기저기 저게 빌렸겠습니까? 갚지 않을 돈이죠. 말이 빌리고 다녔다지 저 돈 갚았겠습니까? 근데 빌리고 다니면서 이정근이 뭐라고 했느냐? 앞으로 섭섭지 않게 해줄게. 그렇죠. 이 세상에 점심 한 끼도 공짜가 없는데 저 뭉텅이 돈을 뜯기면서 공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? 다 반대급부가 있죠. 그 말을 이정근이 먼저 했다는 겁니다. 서운하게 안 해줄게. 앞으로는. 한국일보가 또 오늘 단독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정치 국회의원들은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1년에 1억 5천만 원 후원금 받잖아요. 그다음에 선거가 치러진 해에는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내년에는 이제 3억 원까지 받는 겁니다. 올해는 1억 5천만 원인데. 그래서 이 정치 후원금을 어디다 썼는지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.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야 299명 이 후원금 용처를 봤더니 기가 막힌 겁니다.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는 돈도 자기네들끼리 품앗이 내가 내 후원금으로 저쪽에 돈을 또 주고 저쪽에서도 나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. 또 이 상임위원장 될 때 말이죠. 특별 당비를 낸다고 하네요. 저는 이런 건 참 처음 봅니다. 왜 특별 당비를 내죠? 왜 그렇습니까? 상임위원장 내면 500만 원씩 당에다 내네요. 상임위원장 된 뒤에 500만 원 어디서 뜯어내나요? 왜 그렇죠? 전 대표님 왜 그렇습니까? 회사에서 이렇게 승진을 하면은 차장에서 부장이 되면은 얼마씩 어디다가 돈 내는 겁니까? 500만 원. 뭐 회사는 뭐 더 많아서 한 1,000만 원씩 냅니까? 제가 기회가 오면은 여러분과 여기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따로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. 우리나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을 하잖아요. 가령 대리에서 과장이 된다든지 과장에서 그 위로 승진이 되면 승진 사례금을 낸답니다. 공무원들이 승진 사례금을요. 1,000만 원 가까이 된답니다.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답니다. 가령 혹시 이 경험 혹시 들으신 분 있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. 가령 제가 이제 대리였는데 과장이 됐다. 서울시 공무원인데 제가 대리다가 과장이 됐다. 그래서 우리 부서 분위기도 좋고 내가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과장이 돼서 또 동기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. 내가 300만 원 해서 우리 부서에 우리 회식비로 내가 기부. 그래서 앞으로 저기 뭡니까? 치킨 먹으면서 맥주 한 잔 먹을 때 내가 그 돈 쓰라고. 이러면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게 아니고 자기 승진했다는 사례금을 부장한테 내고 그럼 이 돈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. 그런 돈이 있다는 거예요. 국회의원들도 그러네요. 국회의원들도 상임위원장 당대표가 시키는 거거든요. 당 지도부가. 근데 그 당비를 왜 내죠? 당에서 정부 보조금을 그렇게 수백억씩 1년에 500억 가까이 받아가는데 그리고 다 세비 내고
또 그 사람들 주는 쓸 돈, 특별 활동비 뭐 다 나가잖아요. 근데 왜 또 돈 내죠? 이런 돈 어디다 쓰는 겁니까? 아무튼 이제 그런 돈을 쓴다. 이 정치 후원금에서. 그 정치 후원금 용처에 대해서 다 내규가 나와 있는데 그 내규에 어긋나게 쓰고 있는 돈들입니다. 여야 할 것 없이 뭐 자기 뭐 대학의 최고위 과정 다닐 때도 그 돈으로 내고,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. 이발소에 가서 머리 깎을 때도 그 돈으로 내고,